오늘의 한랭킹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결국 구속입니다.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기사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리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확산돼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건데요. 당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5일 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입니다. 택시 뒤로 쓰러져 있는 기사를 향해 젊은 남성이 이렇게 다가갑니다. 쪼그려 앉아 택시기사를 쳐다보더니 무차별 폭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기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지만 남성의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증언도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이 내리는 순간까지 계속 때렸어요. 오니까는 그때부터 더 심하게 때렸어요. 네, 변호사님 정말 끔찍한 영상인데요. 이 폭행한 남성 20대였고 택시기사는 60대 남성이었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도대체 폭행한 이유가 뭡니까? 그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 남성분이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탔다고 해요.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타고 운행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구토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택시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구토를 손님이 하면 냄새도 나고 그리고 치워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술 취한 손님 잘 안 치우잖아요. 본인이 치워야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영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손님과 택시 운전기사분 사이에 아마 언쟁이 있다가 이게 결국 이렇게 심각한 폭행 사건으로까지 비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지민 교수님, 네. 아무리 그래도 구토라면 당연히 항의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렸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저히 이해 못하죠. 네.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아니 자기 아버지 뻘 되는 60대 택시 운전자 아니 당연히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술 먹고 택시 타서 구토를 했으면 거기에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반대 얘기를 하더라도 폭행을 하다니 말이 되면 그리고요 도로가에 나와서 지금 쓰러져 계세요. 예. 쓰러져 계신 분한테 가가지고 또 폭행을 가합니까? 경찰이 오니까 더 폭행을 가했다고 하니 이 남성은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무서워서 세상 살겠습니까? 힘있고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 이렇게 때려도 되는 겁니까 대체?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저런 행동을 하고도 뻔뻔하게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 오면 경찰한테까지 항의하고 경찰 침도 뱉고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요. 저분은 엄벌에 처해야 돼요. 저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섭겠습니까? 정말 동일한 공정한 항의를 하고 그 항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해당 남성은 싸움을 말리던 시민까지 때렸다고 하는데요. 다른 목격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시죠? 물어봤는데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그 과정에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뭐야 욕하면서 바로 주먹이다. 네, 변호사님, 일단은 이 남성이 말리는 시민도 때렸고요. 말씀처럼 출동한 경찰에게 침도 뱉고 뭐 경찰차까지 걷어찼다고 하는데 네네.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분은 아마 굉장히 크게 처벌받을 거예요. 방금 이제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폭행하는 모습, 그 방법, 그 폭행의 태양, 모양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분만 택시기사분만 폭행한 게 아니고 말리는 시민, 심지어는 경찰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단순히 상해가 죄가 하나가 아니라 수개의 상해죄가 해당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유형력 폭행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다 경합범으로 합쳐서 처벌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한 그런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 결국 상해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모습 함께 보시죠.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현종 의원님, 네.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피해자의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운전기사분은 이제 치아가 부러지셨고요. 또 이제 이 뒷머리에 이마 쪽이 상당히 찢어졌고, 현재까지 아직 의식이 없으시다고 그럽니다. 지금 60대 이제 이 택시기사분인데 저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폭행을 당하시기 때문에 상처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 이 요즘 이제 경기가 좋지 않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직업을 어떤 특별히 할 거기 때문에 택시 운전을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폭행을 당하면 이게 이분이 이제 지금 빨리 쾌차됐으면 좋겠는데
폐차되신다 하더라도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폭행을 당하면. 예전에 보면 동전 폭행 뭐 사건이 있어서 그때는 운전기사분이 그때 이제 숨지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어떤 20대들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저렇게 폭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변 분들도 이제 감히 저 상황에 도저히 무서워서 함부로 말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경찰까지 지금 바로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차별 폭행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뭐 일벌 100개뿐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철저하게 처벌해서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는 일단 도로 상황만 봤잖아요. 네네. 근데 경찰은 이제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도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택시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네. 만약 운행 중에도 폭행이 있었다면 또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아마 이런 비슷한 사건에 지금 연루가 돼 있는데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아니면 폭행하지 않더라도 협박만 해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하고 상해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훨씬 더 가중처벌하게 돼 있어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블랙박스를 현재 경찰이 지금 보고 있다고 하니 만약에 차량 내에서 협박이 있었거나 아니면 폭행까지 있었다면은 이분은 이제 단순 공무집행방해나 상해를 넘어서서 특가법 위반으로 더 가중처벌 받을 겁니다. 네.